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0일 여성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2023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먼저 백경현 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남양주시와 함양시 등 인근 도시들은 급격히 발전했지만 우리 시는 오랜 시간 개발 사업의 표류로 낙후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민선 8기 2년차를 맞는 올해엔 다양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WS 방송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 동안 남양주, 하남을 비롯한 인근 도시들이 급격히 발전했지만 우리 시는 오랜 시간 개발 사업의 표류로 인해 발전되지 않아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된 실정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지난 6개월간 분주하게 준비했던 다양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 발전 방향과 공약 사업을 반영한 2023년 주요 핵심 정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커머스 물류단지 사업과 연계한 우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반도체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등 도시개발, 주택, 경제, 문화, 교통 등 시 모든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으로 시민들의 삶이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체험형 가상현실 플랫폼을 개발하고 갈매 도서관에 실감형 체험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등 각계각층의 고용부터 취업교육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연차별 일자리 창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 공들인 주방 등을 활성화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수두룩 존을 지정하여 청년 창업이 쉽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평도서관에 청년 미래 꿈터를 설치하여 취업 준비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취업, 진로 관련 특화 자료 및 정보를 도서관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담기구인 소상공인 토탈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음식 배달업종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침체된 구 남양시장 일대 상권 및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우리시 지역 화폐인 구리사랑 상품권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었으나 시비 부담을 확대하여 상시 7%, 명절과 가정의 달 등에는 10%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등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 할인 가맹점 모집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추진하여 긴 경기 침체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교통망을 신설하고 산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갈매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개선과
주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GTX B 노선의 갈매역 정차와 6호선 구리시 연장 추진, 버스 공영 차고지를 건립하겠습니다. 최근 구리시는 교통지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물론 낮에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남양주 신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남양주시와 협력하여 서울구리 남양주로 이어지는 첨단순환 트램을 설치하고 왕숙천변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구리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차면 수가 현재 8,300여 대 부족하여 야간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 대책을 포함하여 주차면 수 10,000대 확충을 목표로 장자호수 공원역 공영주차장 건립, 갈매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갈매 저류지 복개 주차장 조성, 인창 유수지 주차장 증설, 권원대로 및 장자대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비 지원, 또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리 1개층 중축 건립, 또 주차난이 심각한 교문 1지구 가능골 공원 지하주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토평동에 스마트 그린시티를 건설하여 구리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GTX D2 신규 노선을 연계하여 국가정책 사업으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신도시 교통 문제 등을 해소하고 구리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복개된 인장천을 복원하여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생태 학습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 자동차, 전기 택시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청정 환경도시, 살기 편한 도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권원대로에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이용한 도로 자동 청소 시스템을 설치하여 폭염 취약성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노후 하수시설 현대화 및 수질 강화 사업을 통해 상부 체육공간 조성 등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넷째, 출산에서부터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풀 패키지로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예비맘, 임신, 출산 전 무료 검사와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마더케어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초보 엄마에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겠습니다. 구리시 전 영유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구리케어 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아이사랑 놀이터 기능도 확대하여 놀이 지도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갈매동에 국제 어린이집과 국제 유치원을 설립하여 누리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과 다문화 이해 등 글로벌 리더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취약 보육 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 비용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초등교육 복합시설인 방정환 아카데미를 건립하여 진로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 보충하고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시간과 수혜 대상 확대를 지원하여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료 면제와 1인 1특기 적성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니볼랭
리모델링 중인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 설치하여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과 철학을 개성 발전시키고 건배 문화체육센터에 천문대를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천문 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따뜻한 동행의 바탕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노안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독거 어르신께 맞춤형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적정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요양시설 확충과 치매 전담 병실 설치를 위해 구리시립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노후 안심 요양시설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치매검진 체계를 확립하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각한 후유증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결혼 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정책 참여 확대 등 다문화 가족 종합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에 홈 서비스를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체육교실 종목 개발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인 1 종목 운동 코칭 지원으로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구리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구리시 축구인재 육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K4리그 참가를 위한 구리시민축구단을 창단하여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갈매 공공체육시설과 건배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완공하고 구리시민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하며 왕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천 베스펌프장 유수시설 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왕수천 둔치공원 내 파크 골프장, 배드민턴장,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하여 노년층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갈매동 여관옥제 친환경 캠핑장과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사계절 쉼터인 가족 캠핑장을 조성하고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과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캠핑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캠핑 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구리시 음악 창작소와 구리 아트홀에서 전문 및 잠재적 음악인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동기부터 장년층까지 맞춤형 프로그램과 체험, 참여형 강좌 개설로 문화예술 경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예술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기 진로 탐색 및 자기개발 기획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리시 봄, 가을 대표 축제였던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부활시키고 구리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구리시 빛축제, 구리 한광 반학 페스티벌을 신설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자랑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동궁에서 힐링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책을 매개로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인 구리시 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장자호수 생태공원 내 수면공연장을 조성하고 장자호수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갈매동 마골공원과 선말공원을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임원원 호수공원 내 특색 있는 공원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차산 한다리 지역의 둘레길을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로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안강과 왕수천 자전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전거 쉼터를 조성하고 별내역과 갈매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갈매, 동구인창, 교문, 시택 등 4개 권역에 설치하고 ICT를 활용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시민건강증진센터와 연계 구축하여 시민이 더 행복한 스마트 건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 자립도가 24.56%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약과 역점 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행정적 적극 협력과 시민분들의 성원으로 극복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 구리시 시정은 무엇보다 20만 시민의 진정한 행복 시대를 개막하는 원년으로 삼고 모든 세대가 즐겁고 행복한 구리시의 미래 100년을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20만 구리 시민들께서 간절히 염원하였던 미래형 첨단 산업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틀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의 도시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구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마중물로 삼아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2023년은 구리시정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리시의회는 1월 11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1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구리시 시청 등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노점상 실명제 관련 추진 현황 및 관내 노점상 도로 점용 현황, 마골공원 동구름 특화공원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권봉수 의장은 마골공원 명칭에 대한 변경과 팔각정의 조명 보완, 부출입구 경사로의 인도 설치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이들이 많은 갈매동의 특성상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 이은주 의원과 함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계획 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건사업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등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미리 위원장은 타 시의 인구수, 학생 수와 비교해도 구리 지역의 교육지원청 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며 분리 추진을 통해 남양주시와 더욱 협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익 교육장은 구리시는 약 19만 명의 시민과 2만여 명의 학생 등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으로서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자체 TF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분리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제곱미터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 등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사항 총 19건을 제출했습니다.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토지거래 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총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기 거래액은 약 320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1월 11일 신곡체육공원 내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 민원 현장을 방문해 공원 내 시설 적합 여부, 해당 건축물과 관련 의정부 시내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 부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특례시 산하 고양 어린이박물관의 인공지능 전시 해설 로봇 로봇캣이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2023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로 174개국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고양 어린이박물관의 인공지능 로봇 로봇캣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1년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힐스로보틱스, 주식회사 이스토닉과 함께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구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가평을 찾아오는 방문객 및 고령 농업인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과 편리한 농로길을 제공하기 위해 더 세심한, 더 안전한 농로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군정 5대 방침인 지금보다 더 가평,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의 일환으로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전무한 농로 4,310m 구간에 대해 컬러 가드레일 설치 및 컬러 도색, 시선 유도 시설 설치로 안전한 농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군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가평군 전 구간의 농로에 대해 읍면 합동으로 3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농로에 시인성이 뛰어난 안전시설물 설치로 차량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감소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5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사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존 청사는 지난 1988년에 준공된 후 35년이 지나 노후화, 주차장 부족, 승강기 미설치 등으로 인해 민원인 불편이 컸고 이에 시는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총 면적 1,63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2021년 8월에 착공해 2022년 11월에 완공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협조해주신 주민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새롭게 개청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휴유장애 시 최대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20에서 60만 원, 남양주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해 벌금에 부담하는 경우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원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레저나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잦아지는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